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2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남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당시 17살의 여고생이던 박모양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박양은 발견 당시에 스타킹 두 짝을 빼고는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이렇게 알몸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강물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익사였어요. 박양의 시신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나왔고요. 시신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DNA가 확보됐습니다. 이 사진은 이 사건을 다뤘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캡처본입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DNA까지 확보했으니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자, 경찰은 시신 발견 후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가장 먼저 박양은 광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박양의 시신이 나주에서 발견되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건 목격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죠. 목격자는요, 사건 발생의 전날 밤에 11시 30분쯤에 광주 남구의 한 정육점 앞에서 박양이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격자는 17살의 A군이었어요. 자, 이렇게 목격자 나왔고 DNA도 확보했고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은 한 달 이상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도저히 범인의 행보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2001년의 당시의 기술로는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박양이 연고가 없어요. 나주시에서 박양을 죽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광주에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발견 장소가 나주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점점 미궁에 빠져버려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이 사건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누구였냐 하니까 용의자가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의 죄명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38살의 김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김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김씨가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시점에 박양의 집 근처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정도면 이건 진범이 나타난 거거든요. 게다가 그는 이미 다른 범인으로 강도 살인으로 살인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 장기 미제가 이제 해결이 되나 하고 2012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었죠. 자, 무엇보다도 박양의 시신에서 김씨의 DNA가 발견된 건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이건 이제 미제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김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김씨에 따르면 시신으로 발견된 박양과 지금 교도소에 있는 김씨는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박양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은 나의 것이 맞지만 내가 그녀를 폭행하고 살인했다라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게 그의 주장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나이를 살펴봤어요. 2012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김씨가 38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0년 전에는 28살이었던 거죠.
그런데 박양이 이제 살해됐을 당시에 17살이에요. 17살과 28살의 사랑.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요. 자, 게다가 목격자 있었잖아요. 목격자 A군이 2001년 사건 당일에 박양과 정육점에 있었던 그 남자 둘 중에 한 사람이 김씨냐? 라고 물었던 질문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진술해요. 그래서 검찰은 결국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태완이법이 시행됩니다. 경찰이 2016년 2월에 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죠. 경찰의 재수사 중에 여러 정황들이 새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게 발견됩니다. 바로 박양의 일기장이었어요. 박양의 일기장에 무엇이 써져 있었냐? 매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매직은요, 여자들이 야, 나 매직 시작했어 라고 한 달에 한 번 겪는 생리를 일컫는 은어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양이 만약에 생리 중이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김씨가 우리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사건의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국가수에서는요, 사건 당시에 박양이 발견됐을 때 찍어둔 이 사진을 100장을 분석했어요. 왜냐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잖아요. 2016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이 굉장히 수사가 힘들어요. 사진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속 혈흔이 일반 혈과는 다르게 생리혈이라는 걸 밝혀내게 된 거죠. 또한 박양의 친구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종 하루 전날까지 박양은 생리 중이었다라는 증언을 확보하게 돼요. 게다가 이 김씨가 말하는 알리바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 여기 김씨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김씨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김씨가 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직후에 개를 훔쳐요. 개를 12마리나 훔쳐가지고 죄를 짓게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범행이 너무나 수상하고 너무나 의도적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그러니까 개를 훔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교도소에 스스로 수감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어떤 수사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경찰의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본인의 차까지 폐기 처분한 거예요. 드들강 사건의 당시에는 용의자가 드들강 주변을 수차례 드라이브한 점이 밝혀져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어요. 그는 2003년 전당포 주인 살해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수법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드들강 사건을 부정해요. 나는 드들강 사건의 살해범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데 그의 교도소 생활을 보니까 복역 동안 계속 자격증을 취득해요. 그리고 모범수로 출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밝혀진 거죠. 2016년 8월 7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찰이 용의자 김씨를 기소합니다. 자,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요, 이 사건에 범인이 17살 된 박양을 성폭행 후에 바로 직후 2, 3분 내에 목 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합니다. 법정에서요. 또한 아주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재판 중에 이 김씨 있잖아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씨와 감방을 같이 썼던 동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증언을 하냐? 사실 김씨가 나한테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놨다고 증언해요.
박양을 어떻게 만났는지, 박양을 왜 살해하게 됐는지 자세한 과정들을 감방 동료가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되고 어떠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상담을 했는데 그거의 메모지까지 증거로 채택이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도대체 감방 동료가 이거를 이렇게 털어놓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이 범행이 너무나 이제 좀 잔혹했고 좀 사건의 이 중범죄 레벨이 좀 높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김 씨는 끝까지 부정합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감방 동료 쟤는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지금 나를 더 쳐넣으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거다라고 범행 사실을 완전히 일체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에게 검찰은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저히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기수 신분이야. 무기징역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받아봤자 어떡하겠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결정은요,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미제 사건, 특히 장기 미제 사건,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제 또 다른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늘 미제 사건 들으면 속이 답답했잖아요. 하지만 김 씨의 사형 소식은 마치 고구마 2개를 먹고 나서 사이다 한 통을 마신 것처럼 속이 후련해집니다.